다음으로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리버럴리즘과 리버테리언리즘 이 두 가지의 구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희 한국에서는 같이 자유주의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엄연한 입장 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 주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랑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자유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를 고집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앞에다가 자꾸 형용사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자다. 사이크도 계속 자유주의로 쓰자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의원이 이 개념의 변천사라고 하는 게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자유주의란 말도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은 뭐 모든 학문과 모든 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식해서 미국식으로 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말이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이 나올 때는 우리 일상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네.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좀 이해하면 오해가 되거든요. 그거 이제 반대가 되는 반대라기보다는 의미가 다른 건데. 그래서 제 말 역시 리버럴리즘을 리버테리즘이라고 한국말로 뭐 어떻게 번역을 딱 하자 이런 거 아니고 사용되는 그 맥락에 따라서 이 리버럴리즘은 하이에크식이구나. 또는 이 리버럴리즘은 미국식이구나. 또 아니 이건 또 뭐 조금 더 과하게 뭐 누구식이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제 원래 의도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말이 사용되는 걸 보면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한 거, 물론 보아스가 독창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저술 들어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제 이 이념의 지형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산맥들이 서 있질 않아요. 바람 한번 불면은 막 사막처럼 산맥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합치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문제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양당 사이 이념적인 그 차이가 별로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어요. 물론 남북 관계에 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이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를 이제 얻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좋은 상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원 의원이 되어야 한다. 바꾸고 얘기하면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대통령이 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 되려고 이런저런 얘기 책임 못 질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그걸 지키겠다고 고집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건데 되고 나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말하자면 아까 제가 사막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막은 바람이 불면 막 산맥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이 정치사를 보면 좀 부끄럽다? 뭐 부끄러울 건 없어요. 부끄러울 건 없고 조금 혼란스러운 게 뭔가 하면요. 당 이름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당 이름이. 그러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저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아직도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 포인트는 그래서 미국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뭐 제가 역사를 자세하게 모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철들고 나가지고는 당이 대체적으로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들. 그리고 양당 사이는 뚜렷하게 이념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 이제 누굽니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당시 저쪽에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제3의 길이 중도니 해가지고 우파 정책을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수렴 정도가 있죠.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딱 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게 리버테리언 저는 순수자유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뭐 자유지상주의를 번역하면 이 정치적으로는 리버테리언은 아무 입지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 리버테리언 대통령 후보도 낸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가 호스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요? 나와가지고 나섰는데 표를 거의 못 얻었어요. 국가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국가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나오냐.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해제하러 공약을 내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리버테리언 잡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이렇게 누구 정당을 지지하라, 누구를 지지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간혹 한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한때는 이 리버테리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네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그 미미한 존재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은 보게 되면 이 이념 지형을 나눌 때 민주당이냐 아니면은 보수당이냐, 이제 리버럴 하냐 컨servative 하냐를 나누잖아요. 그럼 네. 이제 컨servative 한 거는 뭐예요? 공화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정치 이념을 지칭할 때 주로 리버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미국에서 이 구분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 자유하고 이제 우리가 개인의 자유, 또 정치적 자유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그 구분도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 민주사회에서는 뭐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 1인 1표 참정권을 부여하자, 사상의 표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거에 누가 반대하고, 이게 정치적 자유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논란에 대해 안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람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 정치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건 누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거의 갈리질 않아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 지반이. 그런데 이제 경제적 자유 오게 되면 뭐 간단한 얘기죠. 시장하고 정부의 이원법을 쓴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자, 아니면 시장은 여러 가지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불안전한 거예요. 시장 과정 자체가 뭐 때때로 공황이 그걸 불황이라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1920년대의 대공이라든지 또 1900 최근에 또 뭐 그 금융위기라 이런 거 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은 여러 가지죠. 통화 정책 쓰고 재정 정책 쓰고, 아니면 또 막 길다 경제의 개입을 정책을 정하고 국가주도 경제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가정에 조금 개입을 하자. 좋은 결과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거가 이제 가정에 대한 개입이고 또 결과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줬더니 빈부격차는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의 역진이하고. 그리고 이거 좀 바로 잡자 해서 경제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의 개입을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게 리버럴리즘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당연히 반대죠. 정부 역할을 좀 줄이고 세금 줄이라 해서 공화당은 항상 감세 정책을 지지하고 민영화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백하게 갈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둘이 다르잖아요. 지난번 티파티 같은 거는 물론 공화당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지 집권을 못 졌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오바마한테 뭐 그런 건 명백하게 그거는 그 알잖아요. 보스턴 티 사건. 세금 안 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참여 영국의 의회에 이 보스턴 티 사건 아니겠어요? 독립운동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딱 갈리는 거예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쟁점이 안 된 겁니다. 미국은 주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하고 낙태가 있는데, 이건 주로 기독교의 보수주의하고 캐톨릭이 그 뒤에 미국 정치인이 크니까,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되게 공화당 쪽에 사는 컨설버티브한 사람들은 우리는 반대다. 이 기독교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그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뭐 담당자가 결정하는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다 그거는. 그래서 그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쪽은 찬성을 하고, 그 찬성을 해서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자유에 맡기자라고 이쪽은 반대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 아니죠. 양쪽 다. 하나는 경제적 자유는 억압하자고 한쪽은 풀어주자고 이래가지고 컨설버티브하고 리버럴하고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미국서는. 그러면은 리버테리안은 뭐냐? 다 찬성이에요. 동성애도 찬성, 동성애는 민주당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경제적 자유는 공화당 입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찬성이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범죄자 없는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이런 거 뭐 매춘 마약 이거 허용하자. 미국 일부 주는 거 지금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허용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테리언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 이 사회는 잘 돌아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리버테리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지를 얻기는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죠. 그럼 그러니까 어쨌든 고전적 자유주의가 그 유럽적인 그런 자유주의를 좀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아담 스미스 이제 그걸 왜 그런가 하면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니까 아까 네. 이 말씀드렸지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국가 개입의 경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리버럴리즘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 스미스는 글쎄 아담 스미스가 지금 태어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아담 스미스는 정부가 경제 네. 개입이 덜하는 게 네. 좋다. 뭐 국가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일 정도만 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버럴리즘을 이제 말이 민주당에서 아담 스미스 생각하고 이제 반대되는 걸 리버럴리즘을 네. 부르게 헷갈리니까 네. 아 그러면은 그건 클래시컬 네, 리버럴리즘 그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버럴리즘 민주당식의 리버럴리즘 이거를 모든 네. 리버럴리즘으로 부르자 가지고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모든 리버럴리즘으로 구분하는 학자도 네.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 문제라든지 평등 문제하고 양자가 이렇게 완전히 대립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 복지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아니 이쪽 평등 자유주의 또 아니면 복지 자유주의라고 이쪽은 그냥 시장 자유주의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책에서. 네. 그 책 한번 읽고 와가지고 이게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좀 네. 이해할 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네. 있다. 맥락을 그렇게 네.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미국식 자유주의랑 유럽식,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식 자유주의를 확연히 구분하자면 특히 그런 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을 하느냐, 그렇죠. 많으냐 이거를 많으냐, 구분으로 철학적으로. 두면 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리버테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전적 자유주의랑 좀 많이 가까운 거잖아요. 어떤 그런데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동성애 낙태 문제도 이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지금 아담 스미스를 읽어보시면요.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 도덕 감정론이 나온 1759년이에요. 그리고 국부론 나온 1776년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나누는데 보면요.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게 보편성이 있죠.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의미를 갖지만요. 그럼 그 당시 아담 스미스는 그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 그 당시 영국 스코틀랜드 사회 문제가 뭐냐면 이 경제적으로 중상주의예요. 중상주의.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무역 자유화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게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쓴 거예요. 그래 그 당시는 아직까지는 복지 문제도 전혀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부론은 복지 문제가 안 나옵니다. 뭐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뭐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뭐 몇 패러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아담 스미스 머릿속에는 복지 개념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배부르게 살 수 있겠는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놈은 낙태 문제가 되고 동성애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국가 개입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리버테리안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세계화된 시대에 현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살렸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현실 문제에 대처하겠는가. 그래서 현대의 어떤 아담 스미스, 저는 아담 스미스가 리버테리안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극단화시킨 거죠. 그래 되면 아나코 리버럴 캐피탈리즘 이렇게 가면은 또 뭐 국가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이거가 우리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역사적 상황을 제외하고 책에서만 보는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책을 쓸 당시는 그 당시에 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붙들고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동의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문제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아담 스미스를 참조하고 미국의 리버테리를 참조하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다. 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죠. 그처에서 나이브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얘기 알아요? 누가 미국에 갔더니 수도꼭지가 막 있는 거라 수도 탁 틀면 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수도꼭지 사와가지고 아무나 달아놓고 물을 틀었다는 얘기가 있어. 물이 나옵니까? 수도관 뒤에 숨어있는 배수, 정수 이런 건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볼 때.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게 그거죠. 모든 게 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인프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모든 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 하나나 어떤 정책도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보고 저 좋다 그러면은 저거 우리 사회 가자 이래가지고 무슨 뭐 핀란드식이 좋니 무슨 교육이 좋니 네덜란드식이 좋니 무슨 뭐 또 스웨덴인가 뭐 스웨덴의 뭐 복지가 어떠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귤나무처럼 갔다 오는 시험 다 탱자가 되거나 1년도 못 가고 다 죽잖아요. 저도 네. 그 미국식 자유주의 보면서 왜 이게 많이 다를까? 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가라고 보니까 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때 그런 뭐 대공황을 거치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그때 또 뭐 흑인이라든가 이런 뭐 그렇죠. 노예제 사례에서 벗어나면서 음. 그런 소수인종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있으면서 국가가 나서서 기회를 또 정부가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미국도 그런 자유주의가 그렇게 변형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생각이- 말하자면은 요즘에 또 리버티리언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공황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정부 개입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뭐 대공황이 오니까 저 엉망이 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떠나서 가지고 뉴딜 정책을 쫙 폈더니 케인즈 어쩌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역사를 쓰는 거 교과서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를 또 미국에서는 지침이라고 분석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루즈벨트 정책이 네. 올바랐느냐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일어난 것도 정부 개입 때문에 일어났고 정부가 개입을 했던 악화가 됐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인데 그건 별로 지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우선 모르고 네. 교과서에서 옛날에 우리 귀에 박히게 어릴 때 배웠단 말이야. 뉴딜 정책은 엄청나게 좋은 정책으로 배워가지고 정부 개입 정책으로. 그리고 케인즈는 뭐 복지국 거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조기 교육이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인이 된 겁니다, 각인. 네. 각인된 거는 지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그 각인이 지워지는 진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역사는 짧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교육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들 마치 아까 뭐 진리를 찾아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걸 진리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진리처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철이 들고 나면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이 책 저 책 읽고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요즘 책도 안 읽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맨 선동 아까 얘기했잖아요. 착한 가게 이런 것들이 힘을 얻는 이유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함석근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에 산다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옛날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게 뭐 이해는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좀 염려스럽다라고 할까요? 그럼 교수님 저희가 걱정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한국식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뭐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 경제, 자본 정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고전적인 나단 스미스가 저는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같고요. 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편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이제 좀 쓰고 싶은데 이제 이거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그 자유주의에 딱 이것저것 다 자유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앞에 물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뭐 그거 전혀 그 자리가 안 잡혀 있어요. 또 그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보편 자유주의란 말은 인류의 역사가 자유주의로 흘러간다. 유니버셜한 자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후쿠야마가 이제 1980몇 년도에 논문에 그게 나와 역사의 종언이라는 쓰고 이제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운명인가요? 뭐 정확한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90년대 초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역사가 끝났다. 끝났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끝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유주의가 승리했다. 그걸 이제 칸트하고 헤겔 해석이에요. 칸트가 아니라 헤겔하고 마르크스죠. 제가 칸트는 아닙니다. 헤겔 둘 다 역사철학적으로 보면은 헤겔은 자유가 확장돼 나가는 과정이 인류 역사 과정이고 역사의 종점은 만인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유를 누렸다, 다수가 누렸다, 만인이 누렸다. 그래서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 헤겔의 입장에서는 정신현상학의 역사철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스는 뭐예요? 막스 역사 당에서 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전에 공군주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원시 공산 노예 사회, 그 다음 공산 사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사회주의 사회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역사의 정점이 완성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망한 건 뭐가 망했어요? 90년대에 현실 사회주의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야마가 보기에 실제로 보면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논문 자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나와가지고 사실 후쿠야마가 뜬 거지요. 그대로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후쿠야마의 주장에서는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에서 망한 거예요. 전쟁에서 망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사회주의자들은 그거가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지 간에 이념 싸움이 끝났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은 복잡해요. 복잡해서 뭐 한국식 자유주의란 말은 저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말 써가 이상한 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자유주의라는 말은 뭐 쓰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자유주의의 어떤 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해석하고 뭐 한국 사회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 얘기는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적 자유주의란 말을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상합니다만은 그냥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걸 우리 사회가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물론 이제 한국식 자유주의가 뭔지 이건 좀 뭐 냄새가 좀 납니다만 하여튼 앞에 자유주의 앞을 자꾸 붙여요. 붙여가지고 최근에도 어느 중앙일보에 봤더니 이제 뭐 상생 자유주의니 뭐 공동체 자유주의니 또 뭐 진보적 자유주의니 또 뭐 신자유주의니 뭐 앞에 잡당을 붙이는데 글쎄요, 그건 뭐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또 그것들 사이에 조금 이제 내용의 편차가 있지만은 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예요. 그래 그것도 못마땅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시민하고 전 유시민 상당히 뭐 한때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만은 진중권 씨 이런 분들 자기 자유주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어떤 의미의 자유주의인가 하면은 미국식의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용되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대의 기본 과제가 뭔가 그 과제가 다수결을 정할 건 아니에요. 각자가. 그래서 좀 뭐 각자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또 뭐 한국 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는 건 상당히 저는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리버럴리즘이나 리버테리아니즘이나 그 모든 거를 관통하는 이런 자유주의를 아직 우리 사회는 조금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식. 좀 시민들 마음 속에 자유주의는 삶의 한 양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보수, 진보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알려줘도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흔치 않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또 역사와 관련된 거예요. 서구 역사는 뭐 길게 보면 르네상스부터 해서 이 자유주의 이념이 싹 트서 꽃을 피웠으니까 몇백 년 역사가 우리는 이거 언제부터 자유주의로 봐야 되나요? 뭐 냉전 자유니 반공 자유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이런 논의가 된 게 IMF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한번 발전한 거죠. IMF 이후에 그때 뭐 이상하게 듣도 보도 못하는 IMF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고 뭐 깡 뭡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우리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신자유주의가 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삶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소개할 때 말이에요. 오늘 뭘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개할 때 말이에요. 뭐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소개할 때 뭐 얘기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얘기해? 경험 얘기해요? 학교. 우리 때는 뭐 춘부장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자네 무슨 신신가 이렇게 물에 본을 묻고 고향은 어디신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요즘식으로 하면 정보, 신중섭의 정보가 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에 다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우리 외국 나온 거래요. 저 한국에서 온 신중섭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하는 거에 나 아이덴티티 중요한 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상황 의존적이에요. 요즘 우리 애들을 뭐 자기소개할 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개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름 같은 건 뭐 이례적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수험 보러 나와가지고는 또 딴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난 대학은 어디에 나오고 뭐 네.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어떤가 뭐 내 월급은 얼마다 뭐 어느 회사에 다니고 이게 다 계량화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가지고 나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이건 웃기는 얘기죠. 네. 결혼할 때 그렇죠. 가가지고 나는 자유주의자인데 넌 무슨 주의자냐 이렇게 묻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결혼할 때는 사상으로 해서 종교가 뭐냐 네.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벽지 가지고 싸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넌 무슨 색깔 좋아하니 결혼해보면 알잖아요. 뭐 사상 가지고 싸우잖아요. 넌 막 저 천박한 벽지를 했다고 남편이 돌아가지고 그러면 왜 이 천박하냐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이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바람직하게 보진 않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보수이지만 쌈박질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왜들 싸워 그냥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 네가 보수냐지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뭡니까 무관심 이것도 이제 보면 무관심도 좋은 무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뭐 이런 인연 가지고 떼싸움하고 이건 저는 그 핏대 올리고 뭐 소주병 깨고 이거는 이념 가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일상적인 관심이 뭐예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 충실해더라도 내가 아무런 역사적 책임을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이상은 그런 거예요. 너는 인마 사회가 개판일 때 뭐 했냐? 너 그때 어디서 뭐 했냐? 우리 그냥 묻잖아요. 너 80년대에 뭐 했냐? 묻잖아. 열심히 도산을 공부했다. 야. 왜? 공부하면 안 되냐? 이름이 한풀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감옥 간 사람도 있는데 너는 그렇게 출세하려고 공부했냐? 그래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그래서 좋은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거는 노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왕이 누군지도 모른다. 백성들이. 정치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착한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등 떠시고 배부르고 살면 되는 거야. 노자는 리버테리언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렵죠. 어렵죠. 네. 뭐 정치 바뀌면 따라서 내 주머니가 들락날락 돈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지금 연말 정산하는데 지금 못 지나지나 하면은 제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얇아졌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치에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나 좀 잘해보자 정치인들이. 네. 자유주의 말씀 나누다 보니까는 아주 역사적인 얘기까지 해서 유럽도 훑고 미국도 훑고 뭐 방금 노자율 중국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